4월 달에 정말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. 저는 1억 3천까지 마이너스가 찍히더라고요. 연간 수익 기준으로.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1억 3천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.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좀 더 체계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한 게 얼마 안 돼요. 작년부터고, 만약에 제가 원칙을 세우기 전이었으면 마이너스 1억 3천 되기 전에 이미 엄청 패닉해서 팔거나 약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꼰대 같지만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마이너스 1억 3천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가, 파이어를 되게 빨리 하고 싶고 그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그게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?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빙 워크를 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. 당연히 다시 뭐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당연히 복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이어 시점이 늦어지는 거 말고는 그렇게 정말 불안해서 미치거나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1억 3천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도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원칙을 세웠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원칙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맞는 원칙인지를 나의 것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가 있었냐면,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, 저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10년 전, 20년 전이랑 지금 사회를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게 발전이 돼 있고, 그런 발전이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런 회사들의 가격의 상승으로도 나타나고,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건 그냥 그런 기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1억 3천 찍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패닉셀을 할 정도까지는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원칙 중에 또 하나가 주식 때 이제 예금 비중을 8대2 정도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주식이 좀 내려가 있기도 하고, 또 그 예금 만기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5월 달에. 그래서 1억 정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. 뭐 워렌 버핏도 은퇴한다고 하고, 트럼프의 그런 행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사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,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도 마켓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예금이 들어오면 조금 주식이 떨어질 달에 사겠다,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원칙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느낀 게, 제가 요새 그 회사 생활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게,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바뀌어서 그게 약간 내 기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.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, 약간 그런 비슷한 뭐 주식시장의 상황, 뭐 회사 생활의 상황,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좀 힘들었었는데, 근데 회사 생활도 그냥 이런 뭔가 원칙이 있으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직 개편하고 공고사직 언제 될지 모르고 마음이 힘들긴 한데, 그런 거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되게 정말 미미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에 마음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원칙이 있지 않고 마음을 안 힘들어야지,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힘들잖아요. 만약에 저도 원칙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1억 3천 찍었을 때 멘탈 붕괴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독여도 멘탈 붕괴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전이랑 비슷하게. 그래서 어떤 원칙이 필요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, 회사는 회사, 나는 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회사는 나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. 그냥 그 계약을 준수하는 선에서 일을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. 영어로는 above and beyond라고 하거든요.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서,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승진을 하려면 승진되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, 이미 그 수준에서 일을 해야 나에게 그 직급이 주어진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above and beyond 하라는 얘기를 외국계 회사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예전에는 그게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느 부분 맞는 말도 있는데, 또 다르게 생각하면 회사가 나를 되게 공짜로 월급보다 더 이렇게 쥐어짤 수 있는 그런 로직?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잖아요. 막 주어진 것보다 더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,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, 여기까지 온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막 내 자신을 쥐어짤 필요는 없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주어진 일만 하자라고, 주어진 일을 또 되게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하자 정도로 좀 원칙을 세워왔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MZ세대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MZ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MZ스러운 행동을 할 때, 아, 저렇게 회사 생활을 해도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, 아, 그것도 생존 전략이다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회사와 나를 분리하는 것? 그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. 한국 회사 문화에서는 너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강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,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은퇴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기 때문에, 기업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저한테 좀 안 좋긴 할 텐데, 아주 뭐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니까요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주식 계좌도 엄청 이제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왔고, 뭐 회사 생활도 막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, 아, 이게 막 언제가 끝이려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을 먹어도 좀 힘든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는데 막 의욕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좀 영상을 한참 못 올리게 됐습니다. 구독해주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약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주식시장의 영향은 뭐 또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, 회사 생활의 영향은 깔아앉게 만드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극복해 나가보려고 합니다. 되게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연휴 얼마 안 남았지만 연휴 잘 보내시고, 또 다시 조만간 건강하고 웃는 모습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